风云起处仓皇变化，箭在弦上不得不发，云文云雾散发天下，凝聚群众可以文马，塞北秋风烈马，江南春雨杏花，千古江山如诗如画，还我一个太平天下，还我一个太平天下。So high, I'm hypnotized. 제29부 조조의 최후 그 두 번째. 고질적인 편두통과 치매, 거기에 정신착란 증상이 뒤섞인 조조의 병세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었다. 조조의 측근들은 당대 최고의 명의 화타를 불러 병을 치료하려 했지만 조조는 오히려 화타를 간첩으로 몰아세워 옥속에 가두고 말았다. 전하! 화타는 간첩이 아닙니다. 그는 히포크라테스 선생에 충실한 당대의 명입니다. 화타를 풀어주시지요. 안 돼. 안 돼. 그놈은 분명 관우와 짜고 날 죽이려는 수작이 틀림없어. 전하! 관우는 이미 죽었습니다. 관우가 누가 죽였냐? 아, 맞다. 여몽인가 하는 놈을 죽였다 그랬지. 아니야, 다른 놈하고 짰을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화타를 족쳐서 공범자들을 색 줄여내라. 몇몇 신하들의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화타는 옥속에 갇혀 처참한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화타 선생,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응? 빨리 부셔. 도대체 뭘 불란 말인가? 아, 선상한테 우리 위왕 전하를 암살을 하고 사주한 게 누군겨? 아, 그걸 불란 얘기 아니오. 나는 전하의 병을 치료하러 왔을 뿐이네. 암살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듣자니 화타 선생 별명이 도끼로 이마 까라던데, 맞소? 우리 전하의 이말 도끼로 가른다고 했다면서? 그건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요. 에헤, 아따 이거 명랑한 사람 우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말. 뭐시여, 이거 말로 해서 안 되겠구만. 화타 선상 고문 메뉴를 골라보셔. 1번 빠샤, 2번 맥주 떡에, 3번 땅콩, 4번 돼지 삼겹살. 뭘로 하시겠습니까? 나 빠샤는 정말 실수. 이거 2번으로 하겠소. 2번 맥주 떡이 알겠습니다. 이보게, 화타 선상의 코를 흐물나게 꽉 잡고 이쁘러. 오케이. 자, 땁니다. 화타는 연일 계속되는 고문으로 인해 처참히 쓰러져가고 있었다. 그런데 화타가 갇혀있는 감옥의 간수 중에 오초달이란 인물이 있다. 그는 의과대학 지망생으로 평소부터 화타를 흠모해오고 있었다. 화타 선생님, 이 물을 좀 드십시오. 고맙네. 자네는 이름이 뭔가? 오, 초달이라고 합니다. 오, 초달이라. 예. 근데 자네는 왜 나한테 이런 친절을 베푸는 건가? 오,
왜 전부터 선생님을 존경해 왔었습니다. 저는 원래 의과 지망생이었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의술의 길을 포기해야 했었습니다. 이복의 오군, 자네 내 부탁 하나 들어주겠나? 말씀하십시오. 내가 묵고 있던 숙소에 가면 말이야, 청랑서라는 책이 있네. 네. 그 책을 자네가 갖게나. 그 책만 가지면 나와 똑같은 의술을 가지게 될 것일세. 선생님, 그게 정말이십니까? 초다리, 자네가 내 후계자가 되어주게 내 마지막 소원일세. 오초달은 화타의 부탁대로 청랑서를 들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런데 오초달에게는 약간 모자라는 아내가 한 명 있었다. 여보 어땠어요? 얼굴만 봐도 한숨밖에 안 나오는구만. 여보, 근데 무슨 좋은 일 있으셨나봐요. 실은 내가 화타 선생의 후계자가 됐소. 화타가 뭔데요?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어쨌거나 이 책을 잘 간수하고는 있어요. 청랑서라고 하는 아주 귀한 책이요. 예. 가만히 있어보자. 이 책이 얼마나 용한지 한번 시험이나 해볼까. 약간 모자라는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이... 그렇지, 여기 있구만. 이걸 다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구만. 오, 여보, 당신 말이야. 내가 다녀올 동안 여기 적혀있는 대로 약을 다려 먹도록 해요. 그러면 당신 상태가 아주 좋아질 테니까. 알겠어요. 초달은 다시 화타가 갇혀있는 옥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때 이미 화타는 죽어가고 있었다. 이복의 초달,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의원의 길이란 참으로 힘들고 고된 것이나 언제나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인수를 베풀도록 하게.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안심하겠네, 초달. 나는 먼저 선생님, 선생님! 후한말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의 화타는 그렇게 죽어갔다. 화타의 후계자 오초달은 그 자리에서 간수직을 사직하고 집을 향해 달려왔다. 여보! 부르셨어요? 아니, 당신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아까 서방님께서 먹어보라는 그 약을 먹었더니 이렇게 됐답니다. 저 아주 지적으로 보이죠? 오, 과연 화타 선생의 의술은 신통하구만. 여보, 빨리 그 책 이리 갖고 와봐요. 그 책은 지금 아궁에서 화가를 불타고 있어. 뭐야? 아니 이게 뭐야? 당신 미쳤구만. 어? 서방님, 화타 선생님은 그토록 높은 의술을 가졌어도 결국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런 나리보다는 지금의 서방님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 책을 불태웠어요. 뭐라고? 오초달은 긴 한숨과 함께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잠시 후 초달은 슬며시 아내의 두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의 뜻을 잘 알겠소. 근데 여보, 상당히 섹시해졌구만. 고맙소, 여보. 한편 그 시각 업군성의 위왕 조조에게도 이제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서는 그의 손에 죽어간 수많은 원혼들이 통곡하고 있었다. 이제는 아예 단체로 몰려왔구나. 조조야, 아이 기억하겠지. 너에게 억울하게 죽어간 여백사다. 여백사 아저씨. 조조, 나를 기억하겠지. 동기이다. 기억한다. 임신 중이었는데 내 손에 죽었지. 이복의 조조, 오랜만이야. 나 원소야. 오, 원소. 우리 한때는 친구였는데 자네도 내 손으로 죽은 거나 다름없지. 조조, 나 손책이다. 오, 손책.
그래, 자네는 내가 안 죽였는데. 여기가 맞는, 미안하다. 그날 밤 조조는 이승에서의 마지막 꿈을 꾼다. 조조야! 조조야! 아니, 아버지. 조조야, 저승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 여기도 이승하고 아주 똑같아. 나는 말이다, 여기서 맨날 친구들하고 야구 시합하고 논단다. 내일도 시합하기로 했어. 아, 그러세요, 아버지. 근데 조조야, 문제 맞춰봐라. 예. 내일 우리 저승팀 선발 투수가 누군지 아느냐? 그게 누굽니까, 아버지? 뭐다! 예? 잠에서 깬 조조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모든 대소신료들을 자신의 방으로 부른다. 모두들 들어라. 내 명은 내가 안다. 이제 내 수명은 다 했다. 지금부터 내 유언을 받아 적어라. 내 후계자는 큰아들 조비가 있는다. 모두들 조비에게도 나에게 했던 것처럼 충성을 다하도록 해. 그리고 장덕부 강모성 밖에 내 무덤을 만들되 72개의 가짜 무덤을 만들어서 내가 어느 곳에 묻혔는지 알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내 마누라들을 모두 불러들여라. 전하! 전부 다 부릅니까? 그렇다. 다 불러라. 자리가 좁을 것 같으니 우리 다 나가자고. 잠시 후 500여 명에 달하는 조조의 여인들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아이고, 많기도 하다. 이게 다 내 부인들이었느냐? 희준아, 너는 비록 조금 짧긴 하지만 재주가 많으니 내가 없어도 잘 살 것이야. 그리고 성수가 제발 죽지 마세요. 오버하지 마라. 너는 얼굴이 그러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느냐. 자, 그리고 인수가 인숙이 여기 발바닥에 볼을 비비고 있어요. 제발. 너는 어디 가서는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야. 그 애들이 그걸 잘 살려도록. 애들이 걱정 마셔요. 우리 애들 입에 펼칠 잘할게요. 전하. 그리고 우리 철순이 내가 생전에 누가 내 눈에 뭐가 씌었었는지 너랑도 결혼을 해버렸다. 제가 우리 동서야. 철순아, 너도 잘 살아라. 수염 좀 깎고. 여자가 웬 수염이냐? 네, 전하. 수염 깎을게요. 일일이 유언을 할 힘도 없구나. 어쨌거나 다들 잘 살도록 해라. 그리고 신하들은 들어라. 내 나이 66. 살만치 살았다만 못다 이룬 꿈이 있어. 그대들은 부디 조비를 도와 촉과 오를 섬멸하고 천하 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라. 그럼 난 이만. 조조는 그렇게 죽었다. 누구보다 진취적이어서 개혁을 단행했고 누구보다 강력한 힘으로 대륙을 통일해 나갔던 그 조조도 결국 죽음 앞에선 한낱 힘없는 인간일 뿐이었다. 건한 25년 1월 서기 221년 조조의 나이 66세. 업군성의 하늘 위에는 먹구름이 가득 고여 슬픔을 함께하고 있었다. 일찍이 그 유래를 볼 수 없는 엄청난 장례 행렬이 업군성을 빠져나가는 가운데 각국은 신속하게 속보로 조조의 죽음을 전하고 있었다.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왕 조조가 오늘 오후 2시에 서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왕 조조가 오늘 오후 2시에 지병인 뇌종양으로 사망했습니다. 한편 업군성 대변인은 앞으로 수도 업도 내에서의 음주 가물을 금지하는 한 달간의 국상을 발표했습니다. 삼국지에서 최고의 주역이자 최고의 악역으로 등장하는 조조는 오늘날에 이르러 활발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자. 삼국지에서 철저하게 악역으로 묘사되는 것과는 달리 오늘날에는 그에 대한 다른 각도의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그 당시로서는 거의 파격적인 개혁 정책으로 어떻게 보면 보수 우익을 대표하는 유비보다는 훨씬 더 참신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죠. 당시 후한의 부패상은 실로 극심했다고 할 수 있는데 조조의 참신한 기품이 이를 단숨에 일소시켜버렸으니까요. 그러나 조조에 대한 이런 재평가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정작 중국 본토에서는 여전히 조조는 엄청난 악인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중국 대륙은 그 전체가 삼국지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삼국지에 고적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삼국의 영웅들이 태어난 고장들은 저마다 그 인물을 기념하는 기념관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조조의 고향 땅에는 지금도 별다른 기념관이 없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조조의 고향이라는 걸 별로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명이나 관우와 같은 인물이 사후에도 절대적인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과 달리 조조는 지금도 이렇게 찬반 양론 속에 서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런 면이야말로 조조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다. 결코 선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워할 수도 없는 인물 조조는 그런 평가 속에 지금도 서 있다. 없군 없어. 이인이 있어 거기서 일어났다. 속된 자들이 어찌 영웅의 뜻을 알겠는가. 글도 잘하고 패기도 좋았다. 어찌 속된 무리가 짝이 될 수 있겠는가. 공로도 죄, 죄진 일도 죄.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이 저지른 일. 강물마가 하늘과 겨루기도 했고 때에 따라 굽히기도 했다네. 보세 사람들아, 죽은 이를 가볍게 평하지 마라. 무덤 속 그 사람이 당신들을 비웃는다네. 난세에 가는 조조는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내일 이 시간엔 제30부 7보의 시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귓가를 스치며 세차게 부는 바람, 허공이 아닌 내 마음을 가르네. 바람의 뒤를 쫓고 있는 것인가. 발걸음을 재촉해도 잡히지 않네. 무엇을 지키려 하는 것일까. 결국은 흘러가 버릴 것들을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